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수십 년 동안 변치 않고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몇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겐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이들의 긴 권력,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50? 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권자에 머무른 시간입니다. 무려 50년.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이에요. 그 주인공은 바로 카메론의 폴 비아 대통령입니다. 197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 집권하면서 왕족을 빼고는 현존하는 세계 최장수 지도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이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폴 비아 대통령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특별하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수 클럽의 최고차 멤버일 뿐이거든요. 자, 이 문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실을 정말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수십 년간의 통치가 여전히 현실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여기 이름이 오른 지도자들 전부 최소 25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죠. 카메론의 폴 비아부터 적도 귀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까지 면면도 참 다양합니다. 이 명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하는 익숙한 이름들도 보일 겁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별명을 가진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에리트레아의 아프에르키, 그리고 헌법을 바꿔서 2036년까지 집권할 길을 활짝 열어놓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클럽의 핵심 멤버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21세기를 사는 지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누가 그랬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나라들이나 지도자들은 다 제각각인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면 뭐랄까 어떤 공식 같은 게 보입니다. 일종의 권력 유지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법은 크게 네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규칙을 바꾸고, 둘째,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 못 쓰게 만들고, 셋째,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뭐냐? 바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콩고 공화국의 데니사스 응게소나 러시아의 푸틴처럼 아예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식으로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나한테 반대하는 목소리를 없애는 겁니다. 한때는 혁명가였는데 지금은 권위주의 통치자로 변해버린 니카라구아의 다니엘 오르테가처럼요. 비판하는 세력을 그냥 힘으로 눌러서 권력에 대한 도전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죠. 방금 말한 이런 식의 통치 체제를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부르는 건데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권력 유지 비법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 번째 비법은 당연히 여론 통제겠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퍼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 활용입니다. 예를 들면 적도 기니는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또 지부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이용해서 국제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패로 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장기 집권, 그 나라에는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걸 따져보면요, 정말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안정이라는 빛이 있으면 정체라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거든요. 우선 지지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타지키스탄의 라흐몬처럼 끔찍한 내전을 끝내고 안정을 가져왔다. 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꾸는 루안다의 카가메처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고 적도기니처럼 부패가 만연하거나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처럼 심각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안정과 발전, 이 좋은 말 뒤에 과연 무엇이 희생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이죠. 이런 나라들이 가진 가장 큰 숙제, 어쩌면 가장 큰 시한폭탄은 바로 권력 이양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시스템에서 그 리더가 사라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큰 걱정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권좌에 있었을 때 그가 떠난 뒤에 남겨진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마도 앞으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